자, 7번 문제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고요. 빈칸의 위치는 거의 마지막 즈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까지 읽어서 소재 파악 한번 해볼 거고요.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Do you understand how a zipper works? 지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시 이해하세요? How about a flush toilet? 수세식 변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수세식 변기의 어떤 작동 방식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these objects 이러한 물체들은 seem basic enough 꽤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간단한 것처럼 보여요. Know how they work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였어요. 따라서 동사 자리에 is라고 단수 형태 취급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isn't exactly rocket science 로켓 과학과 같은 그런 거창한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고도의 지능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people, 사람들은 drastically,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drastically overestimate까지 묶어서요.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understanding, 이해도를요. 자, 무엇에 관한 이해도지? How these simple items function. 이러한 간단한 품목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그들의 이해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뭘 말하고 사는 건지 좀 알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품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뭐 글쓴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한 연구에서 그럼 이 연구 내용은 아마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되겠죠.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역제병렬어가 딱히 뭐 보이진 않고요. 뭐 그 밑에 보시면 psychologist 심리학자 레베카 로슨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실험을 했다. 뭐 결국 이 실험 내용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익숙하고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품목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안 봐도 뻔할 것 같거든요. 바로 빈칸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빈칸 바로 한번 가볼까? 네,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컴마 가로로 묶어볼게요. 물론 그 빈칸은 콤마 안에 있지만 이런 현상은 has come to be known as 우리 come to 부정사하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죠. be known as니까 뭐뭐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말이겠죠. 무엇으로 알려지게 된 거냐면 the illusion of explanatory dep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xplanatory depth라는 표현 자체가 설명적 깊이의 착각이라는 거잖아요. illusion까지 포함해서요. 사실 이거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깊이의 착각이란 말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읽었던 내용과 지금 마지막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내용을 같이 한번 결부시켜 보시면 결국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 그걸 바로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빈칸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이요. Believing they make less errors. 그들이 실제 저지르는 실수보다 더 적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고 있는 현상이요? 아니죠. 자, 2번이요. Judging they have more wealth. 그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요? 사람들이 실제 이런 이런 성향이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지 않나? 자, 어쨌든 간에 본문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요. 3번이요. Thinking they much more. 그들이 thinking they know much more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이요. 정답 3번이네.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4번이요. Assuming they're in groups. 그들의 속해 있는 그 집단을 우리는 in group이라고 하고요. 심리학적 용어로 내 집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의 내 집단이 have more greater importance. 좀 더 많은, 좀 더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경향이요. 믿고 있는 현상이요. 그건 아니죠. 4번이요. Supposing their beliefs determine their actions less. 그들의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 그들의 행동을 덜 결정짓는다라고 가정짓는 현상이요. 역시 뭐 전혀 관련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이 실제 딴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마저 위로 올라가 살펴볼 거예요. 실제 그 연구에서 어떤 걸 밝혀내는지를 보자고요. In one study,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연구에서 in one study, Leon Rosenblatt and Frank Kyle, 뭐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ask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서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할 것을 요청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 정도요. 사람들에게 to rate, 평가해 보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From 1 to 7이니까 1부터 7까지의 척도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겠죠. 자, rate라는 것도 일종의 타동사였을 거기 때문에 무엇을 평가하는지 그 목적어 자리에 how라는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절이 와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well they understood the workings of such objects. 그러한 물체들의 작동 방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1부터 7까지의 척도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라고 이 연구자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They then asked participants.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들은 아까 그 연구자들, 로젠블리트와 프랭크 하일 같은 연구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연구자들은 그 참가자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역시 뭐 하도록 to explain 부분 여기 왜 to 부정사인지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는 to 부정사를 쓴다고요.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으로 explain in detail 아주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How the objects work. 그러니까 그 물체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보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Many, 다수는 were simply unable to do so. 그렇게 할 수가 unable,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좋아요. 여기서 do so가 가리키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그렇지.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그 물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 explain부터 시작해서 worked 요까지가 바로 이 to so가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계속 가보죠. And so, 그래서 말이야, when asked to revisit the question of how well they understood, 그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다시 방문해 보도록 요청받았을 때, 잠깐만요. 정리 하나 해볼게요. 일단,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이렇게 asked라는 분사만 남아있는 거, 이거 뭘 것 같아요? 예, 역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에서 접속사가 남겨져 있는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asking 쓰지 않고 asked라는 과거 분사를 썼을까요? 여기 생략된 주어가 누구죠? 그렇지. 그 participants 앞에 있었던 잠깐만 요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줄게요. participants 그리고 여기 있던 people 모두 같은 대상들입니다. 그 대상들이 지금 또 한 번 요청을 받은 거예요. 뭐뭐 하도록 요구받은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아마 when participants were asked to 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못 참잖아요. 뭐가 생략된지를 꼭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when 다음에 participants 참가자들 혹은 people이라고도 관계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were asked 할 때 요 were까지 생략된 거라 보시면 돼요. 사실은 생략됐다기보다는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뭐 우리가 흔히 예측할 수 있는 주어일 경우는 당연히 뭐였죠? 생략을 했어요. 주어 생략한 거고요. 물론 접속사는 의미에 따라 살려주기도 하니까 여기서 살려준 겁니다. 자, 그다음 be asked라고 되어 있으면 비동사는 being 하고 바꿔주면 되는 거였는데 문장의 맨 앞에 오는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건 asked만 남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요. 참가자들이 요청을 받은 거죠. 따라서 지금 asked라는 과거분사가 남아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그 상세하게 파고드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 그래 뭐 질문을 받았을 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혹은 요청을 받았을 때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revisit이란 표현은 원래 직역을 하자면 재방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에 다시 재방문한다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 어떤 질문이나 뭐 토론 주제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하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돼요. 정리해보자면 and so 그래서 이 참가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다시 한번 접근하게 되었을 때 혹은 접근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subjects 바로 그 피실험자들은 여기 뒤에 주절의 주어가 subjects였네. 그러면 지금 초록 색깔로 이것도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두 같은 대상들이죠. people, participants 그리고 subjects 모두 같은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participants라고 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subjects라고 봐도 관계는 없어요. subjects가 생략됐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subject라는 표현이 과목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주어라는 의미도 있고 주제라는 의미도 있는데 보통 실험과 관계된 내용에서는 그렇지 피실험자라는 뜻입니다. 실험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험 대상자들은 drastically 아주 매우 뭐 급격하게 이런 의미니까 급격하게 lowered their ratings 그들의 평가도를 낮추더라는 거예요. 뭐 처음엔 아마 그랬겠죠. 얼마나짜리 하고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저 7 정도요. 그 정도 뭐 가뿐하죠. 쉬운 물체들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그 물건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봐 주세요라고 했더니 머뭇하다가 결국 자신 없어서 이 평가도를 확 낮춰서 한 3 정도 되려나? 잘 모르겠다. 그냥 1 정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평가도를 낮추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psychologist Rebecca Lawson이라는 심리학자도 performed a similar experiment, 유사한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그 실험 속에서 말이죠. Where students, 학생들이 were asked to explain 또한 설명하도록 요청받은 겁니다. By sketching out the mechanism, 어떤 메커니즘, 그 작동 방식을 직접 그리게 함으로써요. How a bicycle works니까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한번 그 메커니즘을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받았겠죠. 그랬더니 the results were striking. 결과는 놀라웠답니다. 여러분, 지금 similar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놀랍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더라는 거죠. 이 학생들이 자전거의 작동 원리 같은 그런 간단한 거조차 설명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나온지 마저 볼게요. Most people were unable to complete the task.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대요. 여기서의 임무는 자전거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 임무, 그거였죠. 그걸 완수하지 못했어요. Even though a bicycle, 사실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is such a familiar object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물체임에도 불구하고요. This phenomenon.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바로 그 부분이네. 실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한다라는 건 아까 정답에서 잠시만 know란 동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동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현상, 이런 현상이 바로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는 용어로 알려지게 되었다란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여러분 그 마지막에 do라는 동사는 역시 대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출제 포인트 비동사냐 두동사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지금 앞에 나와 있던 know란 동사, 요 동사를 대신 받고 있죠. 일반 동사를 대신 받는 거니까 주어의 어떤 수나 혹은 시제를 고려해서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는 do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면서 나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라고 실제 아는 정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 그게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 지문 알아. 첫 번째 지문 보자마자, 첫 번째 문장 읽자마자, 나 맞다. 이 지문 내용 기억나. 이 지문 잘 알지.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막상 그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험 점수는 아마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꼼꼼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이 부분 참 괜찮더라고요.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지? 그 경향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한 부분 이 부분이었어요. Drastically overestimate their understanding. 그들의 이해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과대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빈칸 추론으로 또 한번 대비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